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한국의 대학 학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미국 대학 학비는 이보다 훨씬 비싸서요.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가끔은 엄두가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해서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비교적 좀 잘 돼 있는 편이라서요.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죠. 그런데도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학비 고민이 가장 큰 이유는 파이낸셜 에이드의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100% 학비 보조를 기대하시려면 가족 연소득이 5에서 6만 불 이하가 돼야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상의 소득 가정에서는 부분적 또는 대부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소득이 좋으면 그걸 학비 내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연소득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가 돼도요. 우리 돈으로 하면 미국 생활에 있어서는 그 정도 돈을 받아도 뭐 세금이니 지출할 게 많아서 그리 여유 있지가 않고요. 따로 재정 계획을 미리 하지 않으셨다면 갑작스러운 학비 지출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학부모님들은 학자금 융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비나 체류비가 더 비싸게 되겠고요. 정부 보조와 같은 학비 보조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학자금 융자가 더욱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신분이 아니면 이러한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더욱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그 융자업체 입장에서도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그런 외국 유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통해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겠지만 유학생이 학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 학자금 융자는요, 일반 융자에 비해서 저렴하고 상환 기간도 길지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신분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두 가지의 경우에 유학생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사이너를 얻는 방법이죠. 코사이너라는 거가 뭐냐면은 일종의 채무 보증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을 결심하셨을 때는 당연히 유학 비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유학을 하다가 갑자기 융자가 필요한 경우는 원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혹시 미국에 사시는 친척이나 친지분이 계시다면요, 부모님과 잘 상의해 보셔서 코사이너가 돼 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사이너가 꼭 친척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 코사이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좋은 크레딧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좋은 크레딧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뭐 670에서 700점대 정도 이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크레딧 점수가 안 좋으면 코사이너 당사자가 직접 돈을 빌리려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융자가 가능한 론은 대개 코사이너를 요구합니다만 일부의 대학 재학생들은 코사이너가 없는 경우에도 학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교들 명단은요, 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칼텍이나 칼폴리 또는 포마나 컬리지, USC, UC의 모든 캠퍼스 등이 가능하고요. 뉴욕주의 경우에도 뭐 컬럼비아, 코넬, NYU 등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한 명문 대학들은 거의 가능합니다. 융자 업체가 학교의 레벨을 따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를 보고 융자 업체가 결정을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융자를 할 때는 융자 회사들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코사이너들의 지난 세월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크레딧 히스토리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코사이너가 없는 융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성적이나 전공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즉
졸업 후 안정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조건은 융자 회사마다 다르고요. 각 회사마다 이자율이나 상한 조건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이자율이 11.99%에서 13.99%에 한 학기에 약 25,000불에서 50,000불 맥시멈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역시 개인마다, 케이스마다 더 나은 조건도, 더 나쁜 조건도 될 수가 있죠. 이러한 융자를 해주는 업체는 대체로 private lender, 즉 사금융 업체인데요. 사채업자들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채업자니까 엄청 무서운 생각도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미국은 한국과 같은 불법 출심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크레딧 카드 사용과 같이 이자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충분히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릴 수 있는 액수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아도요. 이러한 융자 행위를 통해서 본인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크레딧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크레딧은요, 그나마 비싼 이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학을 계획하시면서 미국에 가서 벌어서 공부를 하겠다, 또는 일단 1년만 해보고 생각해 보겠다 등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요, 알 수가 없고, 오늘 방송에서 유학생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사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실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더 드린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재정 계획을 두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에 있어서 중퇴는 인정받지도 못하고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크는 제외하고요. 1년 정도밖에 비용이 그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는데 꼭 유학을 가고 싶은 경우에는요, 차라리 해당 분야에 필요한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알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유학은요, 철저한 학비 조달 계획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